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요즘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죠. 예전과 달리 이 음식 레시피들이 방송과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대규모로 공개가 되고 있고 또 맛집들도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전국 단위로 혹은 국제적인 단위로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 있지만 소화장애가 있거나 입맛이 떨어져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진료를 하다 보면 만성위염이나 위축성 위염으로 음식을 전혀 먹지도 못하고 혹은 죽으로만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화장애는 대개 위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스트레스성이나 신경성으로 인해서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의 궤양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소화장애가 생겨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식사량을 늘리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염증이나 궤양이 가라앉은 후에 서서히 음식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고요. 염증이나 궤양이 심할 때 갑자기 무리하게 음식량을 늘리면 상처가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이 스트레스성으로나 신경성으로 위장의 기능 장애가 생겼을 때 입맛을 돋우는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이 위장의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이 먹방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선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하게 되면 신경의 과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경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뇌와 심장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과흥분되고 과열되면 대개 두통이나 어지럼증, 불면증, 이명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심장도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혈압이 오른다든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불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 이 부경감 신경은 약화가 초래가 되죠.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부경감 신경에 속한 가장 큰 기관이 위장관과 생식기관인데요. 이 부경감 신경에는 이제 이 위장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 방광, 전립선, 자궁 등이 포함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 분비물을 분비하는 모든 분비선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래서 눈물샘이나 침샘도 이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이나 입마름증,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식도에 분비선이 있고 위장에도 분비선이 있어서 윤활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점액이 분비가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그러한 분비액들이 말라버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 후두염이 생기기도 하고 위장의 염증도 심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운동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운동이 멈춰진 위장은 소화장애를 발생시키고 쉽게 체하거나 복통, 속쓰림 등을 유발하게 되죠. 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대개 위장은 음식을 소화시켜서 죽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게 주 임무단 말이에요. 그러한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성이 정지하게 되면 대개 위로 솟구치는 운동성으로 바뀌기 쉽거든요. 그래서 구역감이 생기고 미식거리고 또 입맛이 떨어지고 하게 됩니다. 위장에 힘이 좋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전부 죽을 만들어서 금방 소장으로 내려보내니까 금방 배가 고파지고 공복감이 느껴지고 구미도 당기고 침 분비도 많아지니까 입맛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 이제 현상의 반대 증상, 침이 마르고 위장의 운동이 감소하고 위로 오히려 솟구치는 구역감이나 미식거림이 증가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 기능을 정서적인 상태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신경성 위염이다, 뭐 자율신경에 의한 위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입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되게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어떤 압박감을 느낄 때 입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음식을 먹을 때는 기분 좋게 잘 먹잖아요. 밥맛도 좋고 별로 크게 아주 크게 맛난 음식이나 맛집이 아니더라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빚쟁이하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주 만나기 싫은 직장 상사와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맛난 음식, 아무리 비싼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화가 잘 되질 않죠. 오히려 체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의 입맛을 돋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먹방을 보는 것입니다.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백종원이 나오는 TV쇼 같은 방송을 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유명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 프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뇌 속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따라하기 신경입니다. 사람은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절로 본능적으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뇌 속에 있는 미러 뉴런의 작용입니다. TV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나에게도 따라하기 본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뇌신경의 습식 중추, 그러니까 뭔가 먹고자 하는 자극을 일으키는 이 뇌신경의 중추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섭식 중추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각종 소화샘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침샘의 분비도 증가하게 되고 위액의 분비도 증가하고 장액의 분비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위장 운동도 살아나기 때문에 입맛도 저절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미러 뉴런은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활력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나 야구 경기 같은 걸 보면서 응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선수가 된 마냥 막 흥분하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된 듯이 몰입하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주인공 남녀가 키스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움찔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하잖아요. 먹는 것을 따라하고 위험한 것을 피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미러 뉴런의 작용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맛이 없을 때 우리가 먹방을 보고 요리 프로를 보고 또 맛난 음식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구미가 당기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병 치료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